네? 우리 언제나 닭강정이 있어요. 맛있는 닭강정.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수업 시작하면은 우리가 아직 이거를 뭔가 영상을 더 돼야 올링 질문 같은 경우도 좀 나아질 텐데 자, 그래서 보충활동까지 하고 나면은 학교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은 그냥 가볍죠. 거기 1, 2, 3, 4번. 그래서 주로 문제들이 보시면은 가게 크기 좀 되어 있고, 1번은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부피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요거 다 지금 1번하고 2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하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교과서를 꽤나 많이 이용해요. 예를 들어 교과서가 천재 교과서잖아요. 그냥 학교 프린트 만들 때 교과서에 있는 예제나 이런 거 꽤나 많이 이용해요. 편하니까 굳이 다른 걸 할 이유가 없죠. 거기에다가 덧붙이는 문제나 거기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정석 1번 문제, 연습 문제 정석 풀어보신 친구들 다음에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뭐 쓰라는 거예요? 3번은 코사인 제곱식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4번만 한번 해봅시다. 14페이지에 4번. 자, 공간 표현 같은 경우는 개념하고 문제풀이 둘 다 잡아야 돼. 자, 정사면체 A, B, C, D에서 두 모서리 AC와 그 다음에 A, D의 중점을 갖다 M, N이라고 했을 때 B, M과 CN이 이루는 네가지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는요. 그다음에 CN 자, 베스트는 평행이동 CN을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게 가장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키고 나면 이걸 M'이라고 잡아봐요. 그래서 생기는 요 BMN' 삼각형 BMN'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곱식을 사용해주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면은 자,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아야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BM은 자,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만나있으니까 A라고 잡아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편의상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A는 2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N이 루트 3이니까 중점 연결 정리해서 MN'은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N'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제일 귀찮은 게 지금 N'이에요. 그러면 BN'이라는 게 어떤 아이냐. 이런 정사각형이 있다라면 중점을 잡고 다시 그거의 중점, 즉 4등분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잡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루트 3이니까 피타를 써주면 이 친구는 제곱 더하기 제곱, 즉 4분의 1, 3, 4분의 13, 2분의 루트 13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삼각형 대충 그려놓고 요걸 써줘요. M, M', M은 1이고 MF'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13.
내가 원하는 각은 BM과 MN 프라임이 여기가 거기서 얘기하는 꼭 세타라고 볼 수는 없어. 왜? 이게 예각이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루트 3 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의 제곱, 4분의 13. 예상대로 음의 값이 나오죠. 쓱쓱쓱쓱 해주면은 밑에는 밑에는 루트 3.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요 따구로 나오죠.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을 갖는 코사인 값은 생각해보면은 30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같은 경우는 알파가 6분의 5 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각도가 생각보다 커요. 자, 어디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나 보면 없죠? 특수각이 보통 나올 테니까. 잠깐만. BM이 왜 1이야? 이거 루트 3이잖아. 이게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럼 3분의 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예각이니까 그냥 2분의 1. 거기에 얘기하는 P랑 Q는 3이 되겠죠. 맞나? 뭐가 이렇게 계산이 안 되냐? 이것도 3으로 바꿔줘야지. 마이너스 6분의 쏘리.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6분의 1인 걸로. 요게 최선입니다. 혹시나 너희들이 해설로 공간 좌표로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최선이니까 뒤에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 제가 좀 맞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심화학습에 나오는 힐베르트 공리분에 관련돼서 16, 17페이지에 조금 더 이야기를 넣어놨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시면은 이런 게 있구나.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번부터 있는 문제들은 유형별로 조금씩 평면의 결정 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만들어주는 평면의 개수, 그다음에 평면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는 16번부터. 어렵진 않지만 16번부터. 그 다음에 22번부터는 각의 크기. 직선과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 그래서
30번 하나만 하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 거야. 30번? 어려워서라기보다는 30번 같은 경우 반각 공식까지도 그래서 D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삼각형에서 이루는 여기가 세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반각 공식을 떠올려 보면 D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고, 자, 2, 3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13, 여기는 2루트 2, 여기 길이 마찬가지로 루트 13, 세 개 가지고 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j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솔직히 이런 이등변 선생님을 알고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2분의 세타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가 루트 2, 여기 루트 11 이렇게 돼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루트 13분의 루트 11이 되겠죠. 이걸 이렇게 해주면 13분의 11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리고 앞전에는 단원의 초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가 없어요. 그래서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2번까지는 자율적으로 해보세요. 그럼 네. 자, 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김승기의 벡터 방정식. 이 벡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 혹시나 공간 방정식, 공간 도형의 방정식까지도 한 친구들이 있다라 그러면은 절대로 여기서는 평면에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거꾸로 그러면은 뭐냐? 벡터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밖에 안 나오니까 아이 그럴 바에는 뭐 그냥 기존에 알던 대로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지 라고 하는 순간 어려워져. 진전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벡터 방정식에서는 벡터 방정식으로 얘네들을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쓰는 표현 자체를 벡터 방정식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직선부터 해볼까요? 자, 직선 같은 경우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가 직선의 방식의 시작이라는 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두 점이 될 텐데, 그럼 한 점과 기울기가 벡터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 점, 마찬가지죠. A 벡터의 동점 혹은 A, 그 다음에 기울기 대신에 다르게 표현되는 게 이제 방향 벡터라는 게 주어집니다. 방향 벡터. 자, O,
A 벡터에서의 이 A라는 점을 지나면 이 OB 벡터하고 평행한 이러한 직선 L 위에 한 점 P가 있을 때 요 OP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각각 A 벡터, B 벡터. 이해되죠? 우리가 직선 L의 방정식을 표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얘네 둘로 표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벡터 방정식. 그걸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 벡터요? 근데 이 벡터라는 게 실제로 생각해보면 X성분, Y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이의 한 점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에서는 수직하고 평행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는 뭐 평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자, 얘에서 이거를 뺀 이 친구가 얘란 말이야. 걔가 누구랑 평행하다? 얘랑 평행하다. 이거의 실수배다. 즉 얘는 A 더하기 TB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기 전에 얘를 가지고 한번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을 가지고 해볼게요. 기존에는 2,3을 지나며 기울기가 2 이렇게 되면 y는 2x-2 더하기 3 해서 2x-1 이렇게 표기하던 걸 얘를 가지고 표기를 하면요 이 친구는 자 2,3 x 벡터라고 하니까 조금 혼란을 먹는 것 같으니 얘를 P 벡터라고 할게요. 이거 더하기 t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라는 거는 방향 벡터가 1,2라는 거거든요. 방향 벡터가. 그러면은 1,2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그럼 2 더하기 t, 3 더하기 2t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2 더하기 t. 마침 우리가 뭘 배웠어? 매개변수 함수라는 걸 배웠죠? 미분에서? 일종의 매개변수 함수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매개변수인 t를 생략하겠다. 그럼 t는 x-2 이꼴 y-3 나누기 2 이래놓고 요 t만 슥 지워주면 이게 직사의 방정식인 거야. 처음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만 추후에는 2,3을 지나면 1,2라는 방향 벡터를 갖는다. 1, 2가 분모에 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일반화 시켜볼까요? x1, y1을 지나며 방향 벡터가 a, b인 직선의 방정식은 a, b가 분모로 오고 분자에는 x-x1, y-y1 이렇게. 이게 습관화가 되면 되게 편해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살짝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방향이 주어지는데 방향을 기울기가 아닌 수직으로 주어지면 수직. 자, x1, y1을 지나면
우리가 원래 법선 벡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A, B와 수직인 직선의 방식. 그럼 뭐겠어요? 자, 잘 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A, B라는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점 x1, y1. 근데 내가 표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라고? 이 위에 한 점. 요거. 생각을 해봐. 나는 얘를 표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직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요 벡터와 얘가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한단 말이야. 즉, 요 벡터는 x-x1, y-y1 하고 내적 a, b를 했을 때 이게 0이다. 그래서 바로 써주면 요거예요. 수직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혹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즉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게 바로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이렇게 나는 저거가 더 편한 건 둘째치고 더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벡터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벡터를 자꾸 과거에 알던 지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금방금방은 되겠지만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똑같이 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두 점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는 아직이겠지? 여기 이 친구 맞나요? 네네, 맞아요. 이거 네네. 빨라. 저거 하고 좀 더 하고. 자, 여기서 기울기라는 거는 방향 벡터가 뭐라는 거겠어요? x2 x1, y2 y1이라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앞에 걸 이용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한 점 x1과 y1을 가지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거다. 선생님, 아까처럼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표기는 못하나요? 지웠구나. 벡터 방정식으로 표기는 못하나요? 즉 A 벡터, B 벡터 요렇게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때 요거를 P라고 하면 써놓고 나니까 솔직히 이걸 왜 못하겠어요? P는 TA 더하기 1-T B. 맞아 이거였지. 벡터에서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렇게 표기해 볼까요? 이렇게. 그럼 x는 t x1 더하기 t 곱하기 t x1 더하기 1-t x2. 그러면은 x2 더하기 x1 x2t. 그럼 y도 마찬가지로 y2 더하기 y1 y2t가 되겠지? 얘네들을 연립하면 나온 식이 어떻게 돼? x1 x2분의 x x2 뭐가? t가 y1 y2분의
y-y2 안에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지우면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벡터 방정식에서의 직선 방식 마스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겨우 직선 하나 하자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느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순간 편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벡터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는 방향 벡터,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아직 여기는 학교 프린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작년 학교 프린트인데 실제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53번 4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플러스 알파긴 한데 거기 보시면 이게 작년 이승열 프린트예요. 작년에 이승열이 기아에서 여기 가르쳤거든요. 벡터. 작년 이승열 프린트인데 자, 뭐 한번 좀 해볼까요? 53번부터? 53번부터 좀 해봅시다. 이승열 쌤이 아니 지금 이거 수직이잖아. 제가 조금 전에 오른쪽에서 수직일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53번 같은 경우는 머리 복잡한 생각 없이 L의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AP 그러니까 이 위에 한 점. 이때 OP 벡터의 크기의 값을 구하라. 이게 직선 AP의 방정식은 A를 지나기 때문에 2,6이 들어가고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가 2,1이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직선 L이라는 아이가
이렇다라 그러면은 LU에 있는 임의의 점은 언제나 는 t로 표현이 됩니다. 2t 플러스 5, t 플러스 5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임의의 점이니까 점 t가 나와요. 값 t가 나온다고.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4t 플러스 10, t 플러스 5 마이너스 10은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점 t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오, 0. 오늘 뭔가 자,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2,6을 지르면서 됐죠? 그럼 이때 OP의 길이는 5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54번 같은 경우도 점과 직선에 대해서 직선이 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그때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 그러면은 1번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2,4를 지난다고 하니까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4. 그런데 법선 벡터가 뭐라고? 3,4 이렇게 쓰면은 1번은 끝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H의 좌표라는 건 뭐냐? 얘와 L 사이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이 작업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 3분의 x-2는 4분의 y-1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은 언제나 는 t. 즉 3t 플러스 2, 4t 플러스 1이라고 표기할 수 있고요. 얘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즉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0은 0에다가 얘네들을 대입해 주면은 9t 플러스 6, 16t 플러스 4 마이너스 10은 0, 즉 t는 0. 그러므로 h는 2,1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AH 벡터의 크기는 2,1하고 마이너스 2,4니까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해주면 5가 이쁘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55번은 직선 L의 방향 벡터가 여기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는 t로 표기하면 방향 벡터가 쉽게 보여요. x-1 나누기 3 y 플러스 2 나누기 4 이 3,4가 방향 벡터인 거야. 그럼 이 벡터하고 45도의 크기를 갖는 벡터는 자 3,4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45도를 이루는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면은 방향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지고 3,1을 지나는 직선 방식 두 개 찾아내면 되겠지. 그치?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벡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의 값이 45도다? 뭐 이용하라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3,4고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이 45도면은 코사인 45도 즉 루트 2분의 1은 둘이 쓱싹쓱싹 3a 더하기 4b 나누기 쓱싹쓱싹 5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러면 a 대 b의 비율이 나오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개가 이걸 풀어주면은 a와 b의 비율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두 방향 벡터는 분명히 서로 직교하는 수직 관계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까지 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하니까.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벡터 방정식에 익숙해지려면 59번부터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유형별로 딱딱딱 연습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거만 연습을 하는데 시간이 몇 분이야? 핸드폰 시계가 없어 다들? 아, 저 50분이에요. 아, 지금